교재 15쪽입니다. 15쪽에 보시면 그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그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 그런 어떤 시험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현장에서 거래할 때 생기는 그 거래의 행태입니다. 이 취득이나 양도의 시기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금년 2011년도에는 상당히 중요해졌죠. 물론 2010년부터 그 제도가 나왔습니다만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없어지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2개월 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20% 세금의 20%를 더 내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도한 날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한 날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부동산 거래를 하는 행태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등기 일자만 가지고 따지다가는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고, 또 국세청 시스템이 상당히 전산망이 발달이 됨으로써 예전에는 그냥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지금은 웬만하면 또 국세청 TIS망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교재 위주로 하겠는데요. 15쪽 4-1 일반적인 거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양도는 대금을 완납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에 실제로 똑같이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계약서에 잔금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 날짜에 또 법무 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되는데,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보면 원인일자가 있고 접수일자가 있죠. 원인일은 아닙니다. 접수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 접수일 이전에 대금이 청산됐다면 그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이 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잔금을 치르려고 보니까 잔금을 치르면 집이 두 채가 되겠죠. 그래서 잔금을 치르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금 청산일이라는 규정으로 딱 못을 박다 보니까 그 분양대금을 완납을 안 하고 있다 보면은 1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아서 버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완납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례상 완납했다고 판단이 된다. 일부 아주 소소한 금액만 대금 지급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민법에 의거해서 대금을 지급한 걸로 판단하고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겠다. 이런 것이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있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많이 생기죠. A가 B한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 계약서상에 B가 A한테 A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3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5월 1일 날 잔금을 치릅니다. 계약은 무시하고요. 계약을 하여튼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기로 한 약정일이 5월 1일입니다. 총 매매대금이 10억이에요. 그래서 계약 시점에 매매대금을 1억을 했고 잔금 시점에 9억을 주기로 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10억 플러스 A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B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A의 양도소득세를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는 날 양도세까지 다 내주면 좋은데 양도세는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번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했더니 1억이라는 양도세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양도세는 나중에 내줍니다. 양도세는 6월 1일 날 1억을 내줬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A의 양도 대금을 얼마로 보냐면 10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11억으로 봅니다. 왜? 이분이 A의 양도세를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 대금도 얹혀가지고 11억에 판 걸로 보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1억, 9억, 1억에서 총 11억의 총 대금을 6월 1일 날 내줬으니까 이날 잔금일이 아니냐. 그러면 이날부터 2개월 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법상 양도 대금은 부가가치세나 A의 부가세나 양도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치면은 엎어서 A의 양도대금으로 계산은 하지만 실질적인 본대금은 이 날짜로 끝난 거다. 그래서 이건 자기들 특이하게 얘기해서 결정한 거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 매도 대금은 이날 치렀기 때문에 잔금일치는 5월 1일자로 양도일을 보겠다 하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한 금액은 특약에 의해서 나중에 내주는 거지 그 금액만 업을 시켜서 우리가 A의 양도가액으로 해준다는 것 뿐이지 날짜를 따질 때에는 그 부동산 양도대금만 가지고 청산한 날이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16쪽에 라를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할 때 대금을 청산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된다. 그러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A가 B한테 부동산을 파는데요. 이게 허가지역이랍니다. 그래서 10억에 매매를 한대요. 근데 허가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가 나기 전에 서로가 매매계약을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잔금을 5월 1일 날 청산을 내서 9억까지 했어요. 근데 허가가 지지부진 돼가지고 미루다가 나중에 허가가 언제 났냐면 7월 달에 났습니다. 그러면 세법상은 5월 1일이 양도일이에요. 근데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몰라가지고 세금 신고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8월 달에 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법상으로 보면 2개월 이미 허가가 난 날 보니까 2개월이 지나버렸네. 그러면 20% 가산세 먹느냐.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허가가 안 나면은 이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허가구역에서만큼은 비록 잔금을 치러서 5월 1일 청산이 됐다 하더라도 허가가 떨어진 이날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날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한다면 인정해 주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있는 불분명한 경우는 이거는 예전에 나온 경우고요. 그 다음에 3번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토지를 연부연납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연부연납으로 취득할 때에는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접수일 또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해서 대개 첫 티에 이제 계약을 한 날, 그 날짜에 하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용 수익한 날로 소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식인데요. 이런 경우도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원래 여기다 9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9억을 허물고 자기가 멋있게 새로 리모델링한 신축 건물을 짓더라. 그러면 자기가 지을 때 공사업자한테 이거를 맡기겠죠. 그래서 공사계약을 5억에 했습니다. 건물 공사계약을. 그래서 공사계약을 5억을 해서 건축업자가 여기다 지어요. 근데 건축업자가 짓는데 다 지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가 가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집들을 지을 때 건축업자한테 이 5억의 대금을
전세금을 갖다가 받아서 쓰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사용 승인은 5월 1일 날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세가 안 나가서 이 5억이란 대금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업자한테. 그러면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보려면 전세금까지 다 뽑아서 이 건축업자가 가져간 날은 8월 달이 3개월이 지나서 가져갔다 합시다. 그럼 대금 청산한 날 기준으로 이날로 볼 거냐, 아니면 건물이 공사 완공된 이날로 볼 거냐의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질 때는 이런 공사 대금이 지급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상관없고 사용 승인만 떨어지면 그 날짜가 곧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자기가 사용 승인 떨어진 날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 상속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일이 취득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안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등기를 못해서 10년, 20년 끌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집을 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팔 일이 있으면 돌아가신 명의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 등기를 하거든요. 그럼 등기한 날이 취득일이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고요. 10년 전, 2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날짜로 소급해서 취득이 되는 거지, 저 등기했다고 해서 그 날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일자가 사망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와 반대로 증여는 개인과 개인이 친구끼리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너한테 무상으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 술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도 썼어요. 근데 누가 알죠? 그렇게만 써놓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사표시를 어디에다 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만 증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끼리 증여 약속을 아무리 10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증여일은 그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로 본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일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 대금을 계약금, 1차 정도금, 2차, 3차 쭉 내는데, 예를 들어서 잔금을 내야 되는 시점에 입주 그날 내면 되는데 미리 선납을 하게 되면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금 대금을, 분양 대금을 공사 아파트가 다 준공되기도 전에,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선납 할인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줬다. 대금 청산을 했죠. 그래서 그 날짜가 아파트 취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미리 청산을 했어도 그 아파트가 공사가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가 완성돼야만, 신축이 되어야만 그 아파트를 취득한 걸로 보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의 경우는 뭐 거기에 써놨고요. 공동사업 현물출자도 뭐 현물출자 한 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은 대금 청산일이 확인된다면 대금 청산일.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건 옛날 어른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이거 네 땅이야 내 땅이야 이랬던 것을 나중에 찾아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보는 경우가 많는데요. 실무에서는 등기 접수일 전에 원인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일일이 조사해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로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재판을 통해서 확정해 준 날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무 처리를 할 때는 그냥 원인일로 그날이 사실상 대금 청산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취득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이나 공탁의 경우인데요. 토지가 수용될 때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협의가 된 날로 해서 돈이 오고 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쟁송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지금은 실무적으로 보면 쟁송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강제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로 그냥 먼저 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리고 그 대금은 공탁이 되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공탁이 됐으니까 난 돈도 못 받았고 땅만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그 날짜로 그냥 무조건 넘어간 거니까 나는 판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되면 무조건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토지 공탁된 대금에 대해서 판결에 의해서 서로 나중에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는 그때의 문제고 일단 세무신고는 하시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것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그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수용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은 그 결정된 날로 보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원칙은 무조건 대금 청산일이지만 신고만 허가가 떨어진 날로 본다는 거지 원칙은 대금 청산일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있는 그 조견표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24가지의 경우를 쭉 하나의 표로 요약해 놓은 거니까 복사를 하셔가지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주변에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